요즘 보세요. 주식부터 가상화폐까지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상승세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딱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상승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게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아니면 좀 슬픈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말이에요.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시 과거의 패턴 속에서 힌트를 찾아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과거 시장이 좋았을 때와 나빴을 때의 패턴을 통해 미래에 대한 힌트를 얻어보자는 거죠. 특히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했던 두 번의 큰 시장 붕괴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3차 산업혁명 시기를 볼게요. 이때 컴퓨터다, 반도체다 이런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는 상위 50개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무려 50배, 60배까지 치솟았죠. 하지만 그 끝은 거의 10년에 걸친 아주 길고 지루한 조정이었습니다. 반면에 1987년 블랙 먼데이는 좀 달랐어요. 5년 넘게 잘 오르던 시장이 세상에 단 하루 만에 23%나 폭락해버렸죠. 아주 급격한 붕괴를 맞았던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둘 정말 달라 보이죠? 하나는 긴 장기 침체, 다른 하나는 짧고 굵은 단기 폭락. 이렇게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두 번의 붕괴에 과연 공통점이란 게 있었을까요? 네,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바로 붕괴가 일어나기 직전에 나타난 단 하나의 공통된 신호가 있었어요. 이 두 사건을 정확히 꿰뚫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산 시장의 거품. 이게 저절로 픽하고 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중앙은행, 바로 우리가 아는 연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끝냈다는 겁니다. 연준이 긴축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던 게 그 방아쇠 역할을 한 거죠. 아니, 그럼 연준은 도대체 왜 긴축을 했을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시장을 무너뜨리진 않았겠죠. 70년대에는요, 베트남 전쟁이랑 오일 쇼크 때문에 물가가, 즉 인플레이션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는 냉전이 끝나가면서 그동안 썼던 막대한 돈을 좀 걷어들이고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이른바 쌍둥이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당시 경제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대응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연준이 금리를 좀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시장에 이렇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미국 경제가 가진 아주 독특한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미국 경제는 고대 로마와 같다는 건데요. 이게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특징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비유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로마 제국은 노예를 계속 공급받아야만 돌아갔죠. 그래서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해야만 했습니다. 미국 경제도 비슷해요. 성장의 엔진이 바로 소비인데 이 소비를 계속 돌리려면 주식 시장이 계속 올라줘야만 하는 거죠. 로마의 한계가 너무 넓어져서 더는 방어할 수 없는 국경이었다면 미국 경제의 한계는 뭘까요? 바로 주식 시장의 거품이 터지는 겁니다. 이 비유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가 딱 보여주죠. 미국 GDP의 무려 70%가 소비에서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미국인들은요, 주가가 꾸준히 올라서 내 자산이 불어나고 있구나, 내 미래는 안정적이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지갑을 열고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야말로 미국 경제를 굴리는 가장 중요한 연료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바로 여기서 지금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위기가 오면 연준은 금리를 팍팍 낮춰서 대응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만약 여기서 거품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리면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미국 경제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고 정책 결정자들이 어떻게든 이 거품을 터지지 않게 잘 관리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이해한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상황에 맞춰서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투자 중이신 분,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 모두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이미 시장에 들어와서 상당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은 최고점을 정확히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죠. 우리의 목표는요, 지금까지 번 수익을 안전하게 지키는 리스크 관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인가? 하면서 한 번에 다 팔기보다는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지 자기만의 매도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요, 이렇게 막 오르는 시장을 보면서,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이른바 포모 때문에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아주 소액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요. 그러다가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그걸 위기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드디어 내가 비중을 늘릴 기회가 왔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 손실이 났을 때 추가로 사면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안하게 수량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할 매수의 힘이죠. 지금 연준은 계속 말합니다. 아직 긴축할 때 아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시장은 어떻죠? 언젠가는 반드시 올 그 순간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죠.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